저는 장동혁 대표가 전륜 선언까지 했는데 지지율이 왜 떨어졌느냐라고 격노했다라는 기사를 보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전륜 선언을 했으니까 지지율이 남아있는 것마저 다 떨어진 겁니다. 그걸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인지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19%,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격노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륜 결의했는데 지지율 왜 떨어졌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정말 그걸 몰라서 물어봤는가 싶을 정도로 저는 참,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사화했다라는 것도 전략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애초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국부터 탄핵을 반대했었던 국민들의 그런 목소리, 그리고 우리가 공유했었던 문제의식을 잘 담아달라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30%, 40% 그리고 탄핵 반대를 할 때는 50% 가까이도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특정 개인의 공이다라고 과대포장한다거나 또는 당원 수가 증가한 것도 누군가의 덕분이다라는 식으로 본인들이 왜곡해서 해석하면서 점점 민심과는 괴리가 있는 방향성으로 들어간 것이고, 지금 그래도 그나마 국민의힘을 지지했었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중요한 어젠다들, 그리고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선명한 정책 구호를 외쳐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지금 공천 관리 과정도 엉망진창이 되었죠. 그러면서 도대체 지지율이 어떻게 오르기를 기대한다라는 겁니까?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자면 그것은 정치인으로서의 개인의 역량입니다. 그 누군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아봤어야 하고, 정말 본인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거나 또는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치인이었다면 가령 개혁신당 넥타이를 메고 사과를 한다거나 전륜선언 같은 것들, 참 시기도 부적절했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쇼를 하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조한 지지율에 대한 당내 지도부의 반응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가령 모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10%대의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고 20%대의 지지율 결과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건 그냥 정신승리일 뿐이지 어떠한 변화도 만들 수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는 메시지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지지율 하락할 원인을 전부 다 제공을 해놓고 있던 지지층을 전부 다 떨쳐내고 나서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떨어졌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격노를 했다라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참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감각도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과연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인가라는 의문도 따릅니다.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인데 국민 추천제라는 이름으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있고, 이번에 지자체장으로 플랜 B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박수민 의원, 그리고 최은석 의원, 이런 사람들을 갑자기 국민의힘에서 왜 지자체장급으로 이야기를 하는지도 사실 납득은 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만 듭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본인들이 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집토끼가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고정 지지층에 대해서 집토끼라는 단어로 마치 본인들이 이미 다 잡아둔 대상처럼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말인데요. 저는 지지자들을 감히 토끼 운운하는 것이 옳은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어들을 무의식적으로 아무런 의식 없이 본인들이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정치인들이나 언론인들도 문제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토끼라면 본인들은 뭔데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비유가 나온 것은 고정 지지층까지 다 이탈을 했다라는 분석에 따르면서 이 용어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런 용어도 앞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대와 70대의 지지율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 대한 기사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기사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제가 늘 설명드렸지만 지금 10대, 20대, 30대의 문제의식과 70대 이상의 반공세대의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는 자유의 가치, 명확한 자유의 가치와 그에 따르는 정책적인 투쟁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는 것인데 전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과 다를 바 없는 메시지를 낸다거나 또는 본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좌익 세력들과의 야합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기회
기회주의적으로 뒤로 빠지는 모습들, 비겁한 모습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국민들의 신뢰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나마 가치의 선명성 때문에 그래도 민주당만큼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 20대와 70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랬던 오랜 고정 지지층과 그리고 새로운 지지층마저 동요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무례한 것은 지금 흔들리더라도 어차피 선거 때가 되면 우리를 뽑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무례한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여러 가지 흐름들은 선거 보이콧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투표 불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20대와 70대 이런 가치적인 선명성을 중요시하는 지지층의 지지가 하락한 요인을 짚자면, 이들이 지지하고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이익을 주거나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가령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가치를 위해서 싸워온 인물들은 오히려 외면한다거나 배제한다거나 불이익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그나마 남은 가치를 위해서라도 지지했던 국민들이 뭘 보고 지지를 해야 합니까? 가치를 위해서도 지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정체성에 대해서도 인물에 대해서도 어떤 부분에서도 경쟁력을 가지지 못했는데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좌파와도 야합을 하고 내부에서도 마음대로 계파 분열을 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왔다 갔다 기회주의적인 태도로 바꾸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이 가치 공동체라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과연 제대로 각인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저와 많은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락가락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이들의 저조한 지지율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